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는 삽니다. 지금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계속 지분을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환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전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말 숫자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댓글로 제가 응원 한마디씩 짧게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환율이 정말 높아요. 1479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달러가 그나마 내려가서 1479원인 거지. 예를 들어 2024년도 말 정도의 달러였다? 그 원화가 지금 제가 봤을 땐 한 1,500원이 넘고 한 1,600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달러가 조금 내려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환율이죠. 정말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뚫는 것도 아마 조만간일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흘러나올까? 간단해요. 모든 상황은 가격의 설정은 결정은 흔싸기비예요. 흔싸기비가 뭐예요?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집니다. 지금 원화가 흔하니까 그냥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치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지금 평가 절하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우리 좀 거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환율 조금 내려야 되지 않겠어? 이거 너무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야, 우리 환율을 어떻게 할래? 하면서 모인 거죠. 그래서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국민연금의 비중이 이 해외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을 많이 했다는 거죠. 달러로 환전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했으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이 중간에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수익 잘 냈다고 또 박수 쳐주더니 지금 왜 해외로 주식 많이 투자했냐? 약간 이 우리나라 환율에 좀 약간 이 범인으로 살짝 모는 느낌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1322조 중 58.3%를 해외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덕분에 23년, 24년도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덕분에.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역할을 하진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5개 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원화 있으면은 해외로 빼돌리지 말고 달러 있으면은 좀 한국으로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에 돈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의 돈이 1322조예요. 그럼 얘네 돈이 절반 770조를 실제로 해외로 돈을 뺀다. 그러면 원화를 700조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국민연금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외환 스와프라는 걸 체결합니다. 외환 스와프가 뭐냐?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어요.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갑자기 나 미국 주식 투자할래 하면서 원화를 막 갖다 패고 달러를 막 사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손해야, 손해 아니야? 손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너 혼자 투자하자고 원화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스와프를 체결해줘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그러면 너는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나중에 다시 갚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꼭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원화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그 다음에 달러를 한국은행이 빌려주면은 사실 환율에 영향 없이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환 스와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환율에 영향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좀 섣부르게 종료한 게 있어요. 원달러 환율 방어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될 달러나 원화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까지 외환 스와프 거래를 올 연말까지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원래 계속 하자 했고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50억 달러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한 80조 가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돈 늘리자 했는데 스와프 계약 만기 해제에 따라 그러니까 어쨌든 스와프 계약을 만기를 끝내고 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월 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제를 했단 소리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환 스와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중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지금 방법은 한국은행에 있는 달러를 못 빌리고 그냥 원화 던지고 달러를 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종료된 거 다 알고 너 이제 원화 던지고 달러 사야 되잖아. 근데 그만 지금 아직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해라. 야 지금 달러 던지고 지금 원화 던지고 달러 살 때 아니야 라고 지금 달래를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왜? 중단된 시점이 올해 6, 7월인데 6, 7월에 생각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 나쁘지가 않았냐면은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라 그래가지고 근데 환율을 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300 후반대 이렇게 왔었거든요. 1400원 안 넘고 그랬어가지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외환 스와프를 종료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치솟더니 1420원, 30원, 40원, 지금 148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료를 하니 환율이 미친 듯이 뛰어버렸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로 바꾸는 돈 하나하나가 지금 원화에 치명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야 국민연금 너 함부로 달러로 바꾸지 말고 달러로 바꾼 거 있으면 원화로 좀 땡기고 그런 식으로 우리 환율 좀 건드리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막상 하려 그러면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수익 냈고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하고 좀 넘어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한미 환율 합의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최근에 10월에 한미 환율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발표까지 다 한 거예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고려한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 경제에 따라서 흘러가는 환율에 개입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투기적으로 던지거나 투기적으로 사거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 정말 너네들이 원화를 많이 풀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를 많이 땡겨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항상 좀 이 열받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환율 조작국, 상당히 민감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환율 조작하지 마 라고 합의를 한 거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너네들 정부 투자기관 누굽니까? 국민연금이죠. 야 너네 환율 가지고 조작하려고 뭐 달러 사고 달러 팔고 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사고 싶거나 또는 어떤 기업을 팔고 싶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국에 투자하고 싶거나 해서 하는 것까진 내가 어느 정도 오케이 해. 근데 너네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환율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투자하는 거는 야 이거는 환율 조작이야. 하지 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기적인 경우에만 개입하기로, 그 다음에 투자가 아닌 환율을 위한 개입은 안 하기로, 그 다음에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 안정 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나한테 보내. 다 까. 알았어?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다 공개해야 돼. 투기 세력에 의한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면 외환 시장에 임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국민연금도 환율 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구두 개입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입으로만 하는 거는 뭐 사실 누가 뭐라 안 하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개입이 되면은 아마 이 한밀 환율 합의를 이번 10월에 했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개입을 한다 뭐 어쩐다 말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깊숙하게 정말 이 임팩트 있게 환율 개입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높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환소실, 저기 말하는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떠나갑니다. 매도를 하고 떠나가고 매도를 하고 조금씩 달러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어디 걸 팔고 어디 걸 사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이 정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비율이 56.22%까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켰어요. 계속 10월까지는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10월에 딱 들어서더니 55%, 54%, 53%, 3%, 53.5%까지 대략 한 두 달 만에 몇 퍼센트? 한 3% 정도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았냐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대략 12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금액을 개인이 9조 2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외국인이 12조 던진 거를 개인이나 외국인이 이 기관이 대략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다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2조를 던진 거고 매수를 개인 기관이 11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외국인이 엄청 던지고 있구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파는 데는 비중을 줄이는 데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팔겠죠.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중이 조금 얘도 당연히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2025년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51%에서 얘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죠. SK하이닉스는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씩 52.38, 42, 33, 29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삼성전자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다 합쳐가지고 때려보면은 오히려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요. 기관의 매도가 더 많고 외국인이 오히려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급이 긍정적이다.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외국인이 꽤 나쁘지 않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들고 가거나 비중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팔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더 팔았다. 왜 그러냐? 결론이 그래요. 일단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세가 많은 이유는 홍콩 2배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던 삼성전자와는 달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5월에 이제 홍콩에 레버리지가 상장이 될 때 ETF가 인버스랑 레버리지가 동시에 상장됐어요. 상방 하방이 둘 다 상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다가도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승이 좀 제한되겠죠.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레버리 찍고 싶겠죠. 누군가는 레버리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상방 하방 투자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가더라도 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누군가 눌러주니까. 그래서 상상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상승에만 넣어요. 계속 내리꽂아요. 상승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 상승폭이 실질적으로 10월에 상승한 게 9월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인도 좀 과한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가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2026년치 디램 급등전 제가 완판했다 얘기했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해서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뛰겠다는 느낌보다는 어차피 뭐 분기별로 단가를 조정하겠지만 그래봤자 이미 팔아놓은 거기 때문에 단가 조정에 이 고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둔화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가격 인상을 하고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어서 외국인이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건 삼성전자고요. 외국인 매도가 없다 생각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 서프라이즈 가능성 때문에 추가로 12월 10일 금리가 결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금리가 인하되냐 동결되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2월 10일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니면은 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공략이나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메모리 반도체 분위기는 SK하이닉스보다 좀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외국인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등락만 봐도 SK하이닉스가 더 빠지고 덜 오르고 삼성전자가 덜 빠지고 더 오르고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는 26년도를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는 분위기로 살짝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증시가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보통 21선을 한번 닿으면 그 21선을 깹니다. 시장은 닿으면 한번 깨요. 근데 깨고 나서 뭐 한다고? 21선을 한번 더 찍으러 가요. 위로 깬 다음에 21선 찍으러 간 다음에 한번 밀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한번 닿으면 깨고 한번 뚫어갔다가 밀리면 여기서부터 추세가 시작이에요. 시장이 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끌어올릴 거고요.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대로 내리꽂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이 어디 와 있다?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페이크라고 하죠. 여기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단기간에는 아마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방이나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바닥을 빌빌빌 길 가능성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다. 변곡점에 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더 많이 몰려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환율 개입이 쉽지는 않겠구나, 시장은 변곡점에 와 있구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최근 외국인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삼성전자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상승률은 덜 올라갔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커서 좀 이 수익 실현이나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SK하이닉스는 조금 조심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사실 입력한다고 해도 제가 쓸 데도 없어요. 예, 그냥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그 대신에 어플에 중요한 글을 올리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꼭 봐야 되니까. 그럼 푸시 알람 그냥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0% 무료로, 저희가 개인정보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저희가 받아봤자 쓸 데도 없고, 저희가 무슨 의미로 뭐 정보 제공, 자료 제공하는데 개인정보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이 어플 무료로 입장하셔서 그냥 자료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요한 정보만 얻어가시면 된다. 그 대신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좀 푸시 알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주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4일, 21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무료로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